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에 AI 투자 원래 580억 달러 정도 생각했던 거 600억에서 650억 정도로 늘릴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딥시크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일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원정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께 장이 쉬는 동안 어떤 섹터들을 집중하면 좋을지 한 번씩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개장을 합니다. 이제 개장 전에 미장에서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죠. 뭐 딥시크라든지 아니면 어제 있었던 FOMC라든지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개장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 가지고 이렇게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해당 내용 확인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설 연휴 동안도 영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3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 1000명, 10,000명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정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장이 휴장하는 동안 가장 컸었던 이슈는 이 딥시크, 중국판 AI의 등장이죠. 이 중국 AI 스타트 기업인 딥시크가 글로벌 AI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만들어낸 결과물치고 다른 오픈 AI나 메타, 클로드와 같은 다양한 타 AI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학적인 추론 능력이라든지 언어 영역, 코딩 부분에서 모두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에 반해 비용도 가장 저렴하다라고 나오면서 아주 큰 충격을 주면서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18%까지도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좋은 AI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은 AI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데이터 센터.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엔비디아의 GPU 칩이 많아서 빠르게 전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펙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또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정보들을 조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 그와 함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용하고 조합하고 사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자본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만이 이 AI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깨고 딥시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H800이라고 하는 중국에 납품하기 위한 저품질의 GPU만 가지고 거의 전무한 데이터와 고작 수십 명뿐인 현지 직원들만 가지고서 이 해당 딥시크 서비스를 출시해냈는데요. 이 딥시크가 어떻게 그러한 게 가능했냐라고 보시면 한정된 컴퓨팅 자원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답은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기계가 만든 데이터로 기계를 학습시키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SFT라고 하는 지도학습 부분도 들어갔었는데요. 딥시크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 강화학습 부분을 굉장히 비율을 높이면서 이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해당 방식을 오픈소스로 풀어버렸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다양한 빅테크들에서도 어느 정도 이 방법을 채용해 갈 것입니다. 다만 딥시크가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사용했다라고 하지만 이 추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공개가 되지 않을 거고 인간이 레이블링한 이 합성 데이터도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힌트들을 다 얻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데이터셋들은 오픈 AI와 클로드 같은 모델에서 만들어진 추론 데이터라는 걸 모두 다 알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딥시크가 챗GPT에서 뺏긴 증거가 있고 이 오픈 AI가 보안이 취약하다 라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거대 언어 모델인 이 프론티어 모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걔는 지금 이전에 하던 방식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원본 소스 모델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스케일링 법칙은 아직까지 통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즉 계속해서 프리트레이닝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의 걱정거리가 떠오르는 게 사전 학습 훈련이라고 하는 이 프리트레이닝 시에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학습 자체가 그 물량과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조금 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컴퓨팅 자원이 이제 사후학습이라든지 추론 워크로드로 옮겨가겠지만 당분간 이 프리트레이닝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이 딥시크를 통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겠다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딥시크의 대표인 이 량원평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결코 돈이 아니라 이 첨단 칩을 구매하지 못하는 제한 조치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이론적으로는 기술적인 비밀이 없기에 카피도 쉽지만 경쟁자들은 재정비하고 차세대 기술을 따라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엔비디아의 혜자는 아직 매우 넓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고 대부분의 AI 전문가들은 이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만 개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중국 또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밀수루트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밝히지는 못할 뿐이지 합리적인 정설로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대부분 나오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엔비디아의 칩을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는 상황이라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이 딥시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AI 업계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은 스케일링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즉 추론에 있어서 컴퓨팅 파워, 이제 그 컴퓨팅 파워라고 하면 결국은 그래픽 카드죠. 최종적으로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결국은 이 AI의 성능을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컴퓨터 파워, 그래픽 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AI의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잠깐은 이 엔비디아가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여파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실제 딥시크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 엔비디아가 첫날 큰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 일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날에도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까지 좀 미국 장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딥시크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시장과 앞으로의 AI 시장에 어떠한 여파를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제가 계속 앞으로도 추적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 연준의 FOMC가 있었죠. 이 FOMC에서 결국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회의록과 다르게 실제 파월이 나와서 했었던 기자회견들을 보시면 자, 첫 번째로 물가가 연준의 목표인 2%로 가고 있다라고 했었던 이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대부분이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로 나왔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이 삭제된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것인가 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인터뷰에서 파월은 미국의 경제는 아직 강하고 앞으로 트럼프가 하게 되는 정책의 영향을 체크한 후에 금리 인하 옵션을 고려 중이다 라고 금리는 최종적으로 인하할 거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방향성을 결정해 줬습니다. 또 두 번째로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겠다 라고 파월은 내가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연준의 행동을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연준은 이미 트럼프에게 굴복을 한 걸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NGFS를 탈퇴했습니다. 이 NGFS라고 하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입하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이걸 연준이 탈퇴를 했습니다. 자, 환경단체에서 탈퇴한다. 이거 누가 하는 정책이죠? 이거 트럼프가 했던 거잖아요. 트럼프가 에너지 정책, 비효율적인 거 다 탈퇴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다. 트럼프가 했던 건데 트럼프와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거 암호화폐 사기 아니냐,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제 암호화폐라는 혁신에 반대하지 않겠다. 트럼프가 실제로 암호화폐를 메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죠. 해당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트럼프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연준이 트럼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딥시크는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온 걸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앞으로 조금 더 움직임을 봐야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듯이 딥시크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 근데 우리 미국도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고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더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게 AI 산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챗봇이나 어떠한 데이터들을 갖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산업계 전반과 국방 그리고 일반 인공지능 등 인류 문명의 존폐를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AI 산업을 메인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AI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절대적으로 중국에게 이 AI 시장에 대한 패권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거고 이 AI에 대해서 본인들이 패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건데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와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진 않았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2025년에 AI 인프라에 대해서 자본 지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라는 질문에 둘 다 2025년에 AI 인프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다. 혹은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에 출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에 AI 투자 원래 580억 달러 정도 생각했던 거 600억에서 650억 정도로 늘릴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딥시크에 출연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원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떠한 시장이 다가올지 제가 또 계속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보내드릴 거니까요. 우선 내일 장 열리는 거 보고 한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에 대한 부분들 한번 파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성욱이었고요. 여러분들 내용 좋았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